네이버 NC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하십시오. 제가 저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깠던 모델들 전부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조씨 아이데니. 오늘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1차 발표 결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독자 AI 파운데이션 1차 탈락자 발표 결과가 나왔죠. 여러분 저희와 함께 가실 수 없습니다. 네가 뭔데 저희라고 하느냐? 저도 여러분도 다 저희입니다. 왜냐하면 독자 AI는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 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심사위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심사위원의 마음으로 이 영상을 함께 지켜보시죠. 일단 네이버와 NC가 떨어진 이유가 다릅니다. 우선 네이버부터 볼게요.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 X 32B 8B 옴니 이렇게 내놨었죠. 변수 크기가 320억 개, 80억 개입니다. 기업 규모에 비해서 변수 크기가 크진 않은데 그게 꼭 문제는 아니에요. 버티컬 특화 AI를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변수 크기가 무조건 탈락 이유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사 결과 네이버가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QN 2.5 모델의 인코더와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유사성이 얼마나 비슷하냐면 코사인 유사도에서는 99.51%, 피어슨 상관계수에서는 98.98%, 거의 똑같죠. 코사인 유사도는 이런 겁니다. 벡터 값이에요. AI는 벡터 값. 데이터를 3D 같이 해서 점점 이렇게 연결해요. 옛날에 과학 시간에 그런 거 만드셨죠. 차를 꽂고 거기에 짝대기 꽂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3D 모델로 된 거. 그렇게 생겼는데 그거를 일자로 펴온 겁니다. 일자로 펴서 단순화해서 값을 비교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폈을 때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높은 겁니다. 3D를 이렇게 줄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를수록 이렇게 각도가 달라져요. 네이버가 가중치 인코더를 하나도 안 썼다 그러면 이렇게 직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0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평으로 나오면 1입니다. 근데 99.51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요 끝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어슨 상관계수는 벡터를 두 개로 만들어요. 두 개로 만들어서 한쪽 값이 오르면 다른 쪽도 오르고, 그래서 모델이 비슷하면 요 한쪽이 들리면 비슷한 다른 모델도 한쪽이 들릴 거 아니에요. 요 값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를 보는데 1에 가까우면 거의 갖다 썼다. 베꼈다는 말은 잘못됐고 그 모델의 가중치를 거의 갖다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98.98%. 그러니까 거의 똑같죠. 인코더와 가중치를 갖다 썼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AI는 엄청나게 많은 학습 데이터가 있잖아요. 한국어 데이터, 영어 데이터, 수학, 그림,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동영상도 편집하고 내놓을 때 인코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대량의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방법론에 해당하죠.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는 디코딩을 먼저 하고 인코딩을 나중에 하죠. 근데 반대로 모델은 인코딩을 먼저 하고 여러분이 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하는 건 디코딩입니다. 디코더. 그러니까 학습은 인코딩, 추론은 디코딩. 여러분이 채팅했을 때 물어보셨을 때 답하는 게 디코딩입니다. 그러니까 학습하는 건 인코딩이에요. 디코딩을 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게 인코딩입니다. 그 방법론을 똑같은 걸 썼다 이거고요. 가중치도 똑같이 썼다고 하네요. 가중치 똑같이 쓴 게 이제 탈락의 주요 원인이 될 텐데, 예전에 메타의 라마 그리고 알리바바의 QN, Q1이라고도 하는데 이분들은 오픈웨이트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모델을 선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 학습 데이터는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노래를 들었는지, 어떤 이미지를 봤는지 이런 거는 공개를 안 했지만 글을 읽었을 때, 그림을 봤을 때 이런 데다가 요거는 몇 점, 요거는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매겨놓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을 보여주면 얘는 점수가 한 30점, 톨스토이가 쓴 글을 보여주면 얘는 100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공개하진 않았기 때문에 바로 갖고 와서 쓰진 못해요. 데이터를 매치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공개가 안 됐는데 시험을 푸는 과정과 답이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답과 풀이 과정을 알면 문제도 추정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드는 걸 오픈웨이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이버가 그 오픈웨이트 방식 가중치를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오픈웨이트는 오픈소스랑은 달라요. 오픈소스는 학습된 데이터까지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의 잼마나 챗GPT도 GPT OSS 이런 오픈소스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잼마나 GPT OSS가 제미나이나 챗GPT보다는 훨씬 작은 모델이고 가벼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오픈소스긴 하지만 거대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개인을 비롯한 커뮤니티 이런 데서 활성화되라고 쓰는 거거든요. 네이버 같은 기업이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 오픈웨이트를 썼다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전문가들한테 덜미가 잡힌 거죠. 네이버는 정부 발표 후에 엔진은 자체 개발한 독자 모델이고 인코더 모듈 사용이 독자성 기준에 어긋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기업들이 이렇게 서비스 많이 만듭니다. 라마나 QN 오픈웨이트를 갖고 와서 파인 튜닝 미세 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모델들을 미세 조정해서 자사 서비스를 내놓는 걸 많이 해요. 이게 글로벌적인 추세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독자 AI 파운데이션 기조에 어긋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자 AI는 from scratch 이거를 기조로 합니다. 이게 출발선에 서다 이 뜻인데 스크래치가 이렇게
금을 긋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폰에 금 가면 스크래치 났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줄을 그어서 여기서 달리기를 시작한다, 출발한다 이런 의미인데 IT AI 업계에서는 이걸 갖고 from scratch가 처음부터 스스로 만든 걸 말하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기업 서비스 면에서는 효율적인 선택을 한 건 맞는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from scratch 기조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NC 얘기 한번 해볼게요. NC 같은 경우에는 자체 LLM 바르코, 그리고 바르코 비전 2.0, 그리고 베키라는 거대 모델을 들고 나왔죠. NC가 떨어진 이유는 그냥 제일 못해서입니다. 꼴등이었기 때문에. 그냥 꼴등. 이게 점수가 총 100점 만점인데 벤치마크에 40점, 전문가 35점, 사용자 25점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AI 시험지를 푸는 거거든요. 어떤 표준화된 수학 시험 같은 게 있어요. 이 시험을 얼마나 잘 푸느냐가 요즘 모델의 평가 척도가 되죠. 항상 그록, 제미나이, 챗GPT 이 세 업체가 1위를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성능에서. 그래서 AI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 평균은 30.4점이에요. 근데 NC는 여기서 꼴등을 했습니다. 점수가 얼마인지는 안 밝혀졌는데 30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0점 만점에서 30.4가 아니라 40점 만점에서 30.4입니다. 그러니까 30점이면 평균이 70점은 조금 넘은 거네요. NC는 최저 수준 꼴등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점수는 안 밝혀졌어요. 전문가 평가는 10명이 평가했는데 35점 만점에 평균이 28.56점. 이것도 한 70점쯤 되네요. 평균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와, 사용자 이게 같은 경우에는 빠르네. 25점이 배점되는데 한국에서 평균이 만든 거라 20.76. 요거는 한 80점 넘네요. 사용자 평가에서는 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업스테이지 제외하면 대고객 서비스하는 쪽들이라서 사용자 평가는 굉장히 잘 받았네요. 그래서 최고점은 LG AI 연구원만 공개됐는데 총점이 90.2. 굉장히 높죠. 아마 최종 독자 AI 선정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 같고요. NC는 그냥 최저점 받아서 탈락했습니다. 평균이 대충 보면 한 75점이 될 것 같은데 NC는 여기에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점 미만 아닐까요? NC 다니는 분들 학교 다닐 때 70점 안 맞아보셨을 텐데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NC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NC는 굉장히 버티컬한 AI를 내놨습니다. 게임 산업, 물류, 국방 이런 데 최적화된 모델을 들고 나왔죠.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을 AX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제조 공장, 물류 공장에 AI를 투입해서 산업 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이겠다 이거를 AX라고 부르는데 이 AX 전용 AI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 AX라는 개념이 DX 개념에서 온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생산 공장의 데이터나 이런 거를 굉장히 IT적으로 잘 분석해서 효율을 높이는 걸 DX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이제 AI까지 투입되면 AI가 역제한을 하고 모든 걸 컨트롤하고 사람에게 보고하고 이런 쌍방통신이 가능해지면서 안전이나 생산성 이런 걸 올리는 걸 AX라고 그래요. NC는 AX 전용 솔루션을 내놨다가 대고객 평가에서 최저점을 받은 겁니다. 이것도 독자 AI 파운데이션의 기조에 어긋나는데 독자 AI 같은 경우에는 범용 AI를 만들기 바랐어요. 프랑스의 미스트랄 AI라고 범용 AI가 있습니다. 오픈 AI나 구글 이런 연구원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자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챗 GPT 같은 거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미스트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자국에 있는 자국 전용 챗 GPT를 갖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챗 GPT, 제미나이, 그록 쓰다가 프랑스 특화된 어떤 AI를 좀 쓰고 싶다 그러면 미스트랄을 쓸 수 있고 그래서 프랑스는 소버린 AI를 이미 갖고 있는 셈이 됐고요. 또 다른 소버린 AI를 갖고 있는 나라가 뭐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소버린 AI를 위해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범용 AI 모델을 만들기 바랐는데 산업 특화 AI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국민심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게 뭐냐면 네이버가 오픈에이트를 사용했다. 이건 아쉬운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NC가 버티컬 AI를 내놨다. 이것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두 업체의 사업 방향이 그거기 때문에. 근데 한편 저는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NC가 100B, 네이버가 32B 모델을 내놨죠. 그리고 자사 서비스 특화한 모델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나 NC 돈 많잖아요. 이 업체들은 32B, 100B 모델을 자사 돈으로도 할 수 있었어요. 자사 돈으로 원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자사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거는 독자 AI의 기조에 전혀 맞지 않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영상 참조해 주시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네이버가 편해지면 우리가 전부 편해지는 게 맞고 NC가 물류, 국방, 산업에서 제조업 혁신을 한다면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LG랑 SKT가 제조, 국방, 물류 모델을 못 만드냐 하면 아닙니다. 특히 SKT 같은 경우에는 산업특화 AX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 물류, 국방 이런 쪽은 SKT가 그걸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네이버가 한국의 미스트랄이 되길 바랐어요. 네이버 안에서 우리가 챗GPT, 제미나이에서 하는 공부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에이전트도 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산출물의 방향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업스테이지, SKT, LG 세 회사가 남았죠. 네이버나 NC는 재도전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단연
좌편 돋보이는 거 LG의 AI 연구원이고요. 가장 오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 온 업체입니다. 그리고 SKT도 비슷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업체의 약진이 기대가 되고요. 업스테이지는 오픈소스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번에 변수 크기를 키워서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업스테이지한테 제조, 산업, 물류, 특화 AI를 만들려고 그러면 좀 무리일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글 쓰고 숙제하고 공부하고 이런 면에서는 업스테이지가 가장 뛰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차 결과 굉장히 흥미로웠고 제 예측이 맞아들어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2차 결과는 지금 제가 섣불리 예상하기보다는 2차 발표회가 나왔을 때 그 발표를 열심히 보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I 개발 업체들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국민의 생산성 극으로 끌어올려 주셔서 우리 AI 강국 3국, 더 나아가서 2국 최고가 되기도 한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AI 메타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AI 얘기,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AI 얘기 갖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하니